중요한 점은 피해 학생의 마음에 남긴 상처와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기부 기록을 지우는 법을 고민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이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먼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석의 이은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이 학교폭력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 학생 측, 가해 학생 측 모두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가해 학생 측은 당사자라서 본인의 기록이 어떻게 생기부에 남을지 궁금해하고, 피해 학생 측도 가해 학생 측이 학폭 기록이 확실하게 기록에 남는지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학교폭력 기록의 생기부 기재 원칙, 기재 유보 및 삭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기부에 학교폭력이 기록되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만 해당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피해 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해 학생 조치사항은 모두 생기부 기재 대상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는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 결정 통보를 접수한 즉시 생기부에 입력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일단은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조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나중에 향후에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만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달라진 사항은 학교폭력 기록을 일원화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 기록을 행동 특성, 출결사항, 인적사항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적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1, 3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날에 모든 기록을 모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기록이 일원화돼서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의 누락 없이 기록의 투명성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학폭 기록을 전부 다 작성해야 되는데, 비교적 경미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가지고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즉시 기재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습니다. 생기부 조건부 기재 유보 사항이 되는 학교폭력은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조치를 받은 경우이며 제4호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 유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생기부 기재 유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치 사항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까지 서면 사과, 학교봉사 같은 조치를 모두 알려야 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기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의 재발 방지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생은 3년 이내에 다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해 학생이 다시 학교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새로운 조치를 받게 된다면 기재가 유보되었던 이전의 1호부터 3호까지 조치 내용이 모두 생기부에 함께 기재됩니다. 생기부의 학폭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는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경우입니다.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는 졸업을 하게 되면 삭제됩니다. 두 번째, 졸업 직전 학교 폭력 전담 기부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제4호 사회봉사, 제5 특별교육은 원칙적으로 졸업 이후 2년, 제6호 추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호부터 7호라고 하더라도 모두 졸업 전에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학 기간 중에 서로 다른 학폭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거나 학교폭력 조치사항 결정일로부터 졸업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제8호 전학 조치의 경우에는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졸업 후에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제9호 퇴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영구히 기록이 보존되며 생급에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생기부 규제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학우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기록의 생기부 규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의 기준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는 공정한 기록 관리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서 아이의 뼈아픈 반성과 성장을 돕는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 기록은 지워질 수 있어도 피해 학생의 마음에 남긴 상처와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기부 기록을 지우는 법을 고민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먼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이 선행될 때 비로소 제도적인 기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은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질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